안녕하세요, 홀로서기 이PD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카페 창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8년도에 카페를 창업해서 1매출 100만원을 내기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방법과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창업 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입지죠. 어디에 창업을 하냐에 따라 브랜딩, 예산, 그리고 인테리어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별내 신도시에 개인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작업실 1층에 있던 빈 상가를 택해서 창업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작업실하고 가까우니까 별내 신도시니까 젊은 사람들 많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대책 없이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예측한 대로 별내의 신혼부부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가셔서 이미 운영 중인 점포를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에 실제로 가서 카페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권 분석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받아봐야 되겠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용했던 것은 주로 네모라는 툴입니다. 거기 보면 유동인구나 주변에 상가들이 점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점포들 보면서 실제 매출이나 어떻게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권,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상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당연하게 카페라면 더 1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이에요, 1층이. 그 이후에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차 여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에 주차장이 없더라도 근처 공용 주차장이나 이제 유료 주차장이 있는 곳을 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페라면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이제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빌딩 내에 있는 곳이 좋습니다. 공용으로 한 층이 같이 쓰는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추천드리는 게, 상가 내에 있다 보면은 영업시간 도중에 계속 그 화장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휴지가 넉넉한지 아니면 오염이 좀 되어 있는지를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쁜 시간에 물리다 보면은 엄청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감 청소를 하는데 이 마감에 화장실 청소가 끼어버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부 시설입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통창으로 돼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주방이나 머신들을 좀 설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상가는 상하수가 저 끝에 벽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하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땅을 파가지고 물이 흘러 들어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다시 추가 공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하수나 전기 배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전기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많이 먹는 이제 집기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 분전함의 위치나 그 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전력량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증설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그러면 증설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미 증설이 된 상가라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상가를 정하게 되면 자신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제 본인이 창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카페 창업에는 이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권리금, 보증금, 집기, 식기, 냉난방기, 제빙기, 그라인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창업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공동 창업이죠.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랑 아는 PD님이랑 이제 셋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됐는데, 셋이서 이제 모은 자금으로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디자인과 좋은 인테리어로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공동 창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예산 집행 계획표라는 것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띄워 드릴 건데, 엑셀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이제 예산 항목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는 순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인테리어랑 이제 집기류를 사는 것이 좀 비싼데요. 업체를 끼고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평당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작은 만원, 2만원짜리도 디테일하게 적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오픈 전까지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제 경험 빗대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기를 증설을 했거든요. 그 증설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작은 단위의 돈까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은 이제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은 이제 본인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토리인데요. 이 공간에 오는 고객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정체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가 근처이기도 하고 별내에 신혼부부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공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에게는 이제 애매한 공강 시간을 좀 편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옛 추억을 좀 떠올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죠.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서 조별과제를 할 수 있도록 뭐 긴 바 테이블을 만들어서 콘센트를 배치를 한다든가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인테리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의 브랜딩이 형성되면은 이제 고객들이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스텝은 운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구매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은 뒷단에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대, 티슈, 시럽, 원두, 그리고 우유, 그리고 베이킹을 한다면 버터, 설탕, 엄청 많죠? 이 각각 항목들이 다 따로따로 구매처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하나 놓치기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우유는 우유, 뭐 재료는 재료, 뭐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거래처를 좀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구매에 있어서 좀 편리성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우유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크림이랑 버터까지 같이 대부분 유통을 하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이렇게 주문하지 않아도 항상 그 거래 명세표상 주문했던 양만큼 정해진 시간에 갖다 줍니다. 그런 식으로 좀 편리성이 생기고요. 소비 내역에 대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다 정리하지 않아도 거래처별로만 모아도 재료비는 이번 달 얼마가 들었고 전달 대비 우유량이 좀 많이 늘었네, 뭐 이런 식의 좀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데에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카페 창업에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게 창업에 뭐 정답은 없죠. 본인의 상황,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 이 모든 것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플로우로는 진행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열심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통해 카페 창업이라는 홀로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